매일매일 10문제씩 수학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수학 실력을 다지는 시간이죠. F단계 10호 시작해요.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는 연산이죠. 연산인데, 중괄호도 있어요. 그죠? 중괄호가 있어. 그래서 중괄호를 이렇게 묶어볼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치? 얘 한 덩어리네. 그쵸? 하나의 항이라고는 하지 않고, 이때는 가로, 소가로, 그다음에 뭐 곱하기 중괄호까지 다 여기까지가 뭐라는 얘기죠? 나눗수라는 거죠. 그죠? 나뉠수, 나누어지는 수, 나뉠수죠. 나뉘어지는 수, 나뉠수. 그리고 나누기 5분의 4예요. 그죠? 한 묶음 이거를 정리해서 나누면 되는 문제예요. 물론 나누기는 곱하기로 거쳐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리고 나서 파악이 됐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계산은 어딘가 따져봐야겠네요. 그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계산은 소가로지, 소가로. 그치? 소가로 계산이 끝나면 어디를 가나요? 소가로가 끝나면 소가로 끝난 그 결과랑 곱하기를 해야겠네요. 그쵸? 네. 그리고 난 후에 뺄셈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계산하는 순서는 이제 눈에 익혔죠? 이제 계산을 해야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계산이 뭐라고요? 가운데 있는 요 계산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계산은 뭐라고요? 곱하기죠. 중괄호 안에 있는 곱하기 말이에요. 그죠? 곱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괄호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끝내야 해. 이렇게, 그 다음에. 그죠?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순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가로 안에 있는 거 통분해야 돼. 이쪽에도 통분해서 그 자리에다가 갖다 써주죠. 4와 3분의 2에서 2와 2분의 1을 뺍니다. 분모가 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가 다른 분수는 덧셈 뺄셈 할 때 단위 분수를 맞춰야 해요. 그렇죠? 단위가 맞아야 더하고 뺄 수 있죠. 그래서 단위 분수를 맞추는데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대분수인 형태에서 하라 했었죠. 네. 즉 분자가 커지면 계산할 때 실수를 자꾸 하게 돼서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에 그다음에 2와 2분의 1의 통분이니까 얼마씩 곱해갖고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요?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고요. 그렇죠? 여기다는 3 곱하고 여기다 3 곱해서 통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4와 6분의 4에서 2와 6분의 3을 빼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간단하게 나오네요. 2와 6분의 1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중괄호 안에 이제 하나가 해결되었어요. 그렇죠? 5와 2분의 1 빼기 소가로가 2와 6분의 1이고 거기에 곱하기 2와 5분의 2가 있어요. 그리고 5분의 4를 나중에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괄호 안에 곱하기랑 빼기가 있잖아요. 이 곱하기랑 빼기가 있어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부터 이렇게 해결하죠. 그렇죠? 네, 곱하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빼야죠. 곱하기는 늘 묶음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2와 6분의 1을 어떻게 합니까? 값을 고쳐버릴까요? 바로 네, 이렇게 할게요. 6분의 6이 12, 6, 13 곱하기 5분의 12 이렇게. 약분되는 게 보이네요. 12 속에 6은 두 번 들었고요. 6 속에 6은 한 번 들었어. 그래서 5분의 얼마가 됐어요? 5분의 26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는 뺄셈을 해야 되니까 얘를 대분수로 고칩시다. 5와 5분의 1 이렇게 됐죠. 네, 그렇다면 5와 2분의 1에서 5와 5분의 1을 빼는 거군요. 그리고 나서 나누기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얘도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네. 통분 어떻게 하는지 이쪽에다 해볼까요? 5와 10분의 5겠지? 2분의 1은 10분의 5, 5와 10분의 2겠지? 계산했더니 자연수끼리 계산하니까 싹싹 사라지고 없네요? 그러면 10분의 5에서 10분의 5 자연수는 끼리끼리 뺐더니 없어지고 10분의 3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간단해졌는데요. 그쵸? 마지막 줄의 계산은 여기 계산한 게 10분의 3이 나와서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고요. 4분의 5 이렇게 그렇죠? 네, 이제 약분 나누기를 왜 곱하기로 고쳐요 하고 의문이 있는 분들은 앞에 다른 단계 지금이 10호니까 8호나 9호를 보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쵸? 그러면 2, 4, 8분의 3 끝났네요. 그쵸? 차근차근. 선생님이 왜 이렇게 줄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계산하는 과정이 중간에 막 들어가가지고 엉켜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자기 글씨를 또 못 알아보기도 하고 막 엉키잖아요. 되도록이면 정리를 차근차근 하다 보면 오류 없이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풀이 과정을 잘 정리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을 길러봅시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2번 문제는 일단 등호가 있군요. 등호가 있어요. 등식이에요. 그쵸? 등호가 있습니다. 등호가 있고 왼쪽에는 항이 따다단 하나 또 여기서 따다단 둘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왼쪽을 살펴봐요. 뺄셈이죠, 뺄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두 묶음이 해결이 되면 뺄셈을 해서 1이 나온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파악이 좀 됐으니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지금 이 첫 번째 항은 어떻습니까? 계산을 지금 할 수는 없지. 왜? 네모라고 하는 모르는 어떤 수가 들어있으니까 계산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할 거예요? 아, 뒤에 나누기부터 해놓고 볼게요. 그쵸? 네. 그러면 앞에 항은 그대로 아직은 손대지 말고 손댈 수 없지. 그래서 그대로 두고 뒤에 지금 이 부분 계산해야겠죠. 1과 3분의 1, 1과 3분의 1 나누기 2와 3분의 1을 계산해서 생각해 보죠. 자,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고칠 준비. 그러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그리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쳐서 뒤에 오는 나누는 수의 역수를 취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3분의 8이니까 8분의 3 이렇게. 그렇죠? 오, 되게 간단하게 정리된다. 이제 3과 3은 약분돼서 사라지고 4, 1은 4, 4, 2, 8 2분의 1이네요. 그렇죠? 2분의 1. 아, 생각하기 쉬운 수가 나왔어. 2분의 1을 뺐더니 1이 됐대요. 앞에 있는 큰 묶음 있죠? 거기서 2분의 1을 뺐더니 1이 됐다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그래? 그럼 빼기 전에는 얼마였다는 거야? 2분의 1을 빼서 1이 됐으니까. 빼기 전에는 얼마였다고? 1 더하기 2분의 1이겠지. 1 더하기 2분의 1. 1과 2분의 1. 1과 2분의 1? 가분수로 먼저 고쳐놓을게요. 왜냐면은 왼쪽에 봤더니 곱하기가 돼 있으니까 가분수로 미리 고쳐놓을게요. 자, 그러면 빼기 2분의 1을 처리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도 가분수를 한번 고쳐볼까요? 15 곱하기 어떤 수를 했대. 어떤 수인지는 몰라. 네모를 모르니까. 그치? 그렇지만 얘는 곱하기야. 4분의 15에 뭔가를 곱해서 2분의 3이 됐대. 뭘 곱했지요? 뭘 곱했지요? 바로 딱 뭘 곱했는지가 바로 딱 한눈에 안 오면 뭐 하면 돼요? 거꾸로 나눠보면 되겠죠. 2분의 3 나누기 4분의 5. 이거 곱하기니까 나누기 4분의 5니까 곱하기로 고치면서 역수가 되겠지. 그치? 자, 약분 또 되네요. 간단하게 3은 3, 3, 5, 15. 1은 2, 2는 4. 5분의 2네. 오, 그러면 진짜 계산이 간단해졌다. 그치? 5분의 4에서 뭘 뺐더니 5분의 2가 됐을까요? 그런 얘기잖아. 얼마나 쉬워. 당연히 네모는 5분의 2겠지. 5분의 4에서 5분의 1을 뺐으니까 5분의 2가 나왔겠지. 이렇게 해서 네모에 들어갈 분수를 찾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도 2번 문제 완료. 3번 문제 가봐요. 3번 문제는 20대 16의 비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로군요. 자, 우리 이렇게 생긴 얘를 뭐라고 하죠? 몇 대 몇 하는 거. 그죠? 얘를 이렇게 써놓으면 B라고 하죠. B. 그쵸? 얘가 B입니다. 얘 이름 B예요. 몇 대 몇 이렇게 써 있으면 B야. 그지? 이 B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A 대 B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곳에 이름이 있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항이라고 불러. 앞에 있다 그래서 전항. 뒤에 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후항이라고 불러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이 비교하는 양이야. 비교하는 양. 뒤에 있는 거는 기준이 되는 양이야. 그래서 기준양 이렇게 얘기하죠. 음. 자, 그리고 얘를 읽는 방법은 또 네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얘를 읽는 방법. 읽어주기, 읽기. 얘를 A 대 뭐요? B 이렇게 읽죠. 첫 번째. 두 번째는 A와 B의 B 이렇게 읽죠. 세 번째는 A의 기준량에 대한, 기준량이 B니까 B에 대한 B. 얘는 B야. 그렇지? 또 순서를 바꿔도 돼요. B에 대한 기준량을 먼저 읽을 수도 있어. B에 대한 A의 B. 이렇게. 음. 이렇게 네 가지로 A 대 B를 읽습니다. 그리고 잘 순서대로 읽는 건데 다 어떤 때만 기준량을 먼저 읽을 때 그때는 B에 대한 그렇죠? B에 대한 기준량의 어머에 대한이라는 말이 붙죠. 기준량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B는 우리가 이제 복습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읽고 또 이름이 있었어. 전항, 호항, 비교하는 양, 기준량. 그러면은 B의 값은 뭐예요? B의 값은. B의 값은 뭘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게 B의 값을 구하는 문제라서 B의 값이 뭔지 알아야 B의 값을 구하지. 그치? 자, B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앞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 뒤에 있는 게 뭐예요? 기준량. 그지? 그러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어떻게 나눈 게 B의 값이에요. 얘가 B의 값이에요. 그러면 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쵸?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어떤 두 수량을 비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뺄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죠. 두 수량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20대 6이 나왔어. 20이라는 수와 16이라는 수가 있어. 그럼 얘를 비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뺄셈으로 하면 20은 16보다 4가 큰 수예요. 16은 20보다 4가 작아요. 이렇게 비교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뺄셈이 있고요. 그렇죠? 뺄셈으로 비교하기도 하고요. 20은 16보다 4가 큰 수입니다. 뺄셈으로. 또 뭘로? B로도 두 개의 수량을 비교해요. 그렇죠? 20대 16.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은 뭐 전항과 호항을 5로 나누면 4로 나누면 5 대 4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렇죠? 더 간단하게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B의 값은 뭐라고요? B의 값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라고.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그치? 그러면은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준량이 16이고요. 비교한 양이 20이에요. 약분이 되나요? 네, 약분돼요. 약분되면 더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 4분의 5 이렇게. 그죠? 자, 4분의 5니까 대분수로 고치면 1과 4분의 1이겠네요. 그래서 1과 4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B의 값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B의 값이 나와서 복습으로 한번 쭉 했네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47을 나누면 2가 남고 47을 어떤 수로 나눴다는 거지. 또 70을 나누면 10이 남는데 70을 또 어떤 수로 나눴다는 거죠. 자,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나머지가 10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찾아주세요. 그랬어. 자, 그러면 47을 어떤 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어떤 수로. 그죠? 네. 그 어떤 수로 나누는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었어요? 47을 어떤 수로 나누면, 그죠? 70을 어떤 수로 나누면, 그 어떤 수는 똑같은 수예요. 그쵸? 그 어떤 수를 찾아야 해. 근데 그러면 47에서 나머지 2를 어떻게 해요? 빼버리고, 그죠? 70에서 나머지 10을 빼버리면, 나머지를 미리 뺐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질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찾으면 돼요. 그죠? 음.
자, 40초에서는 1을 뺐고요. 나머지를 뺐고요. 70에서는 나머지 10을 뺐어요. 그러면 45하고 60이 되었죠, 이제? 그러면 45와 6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60을 뭘 구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 찾을 겁니다. 일단 5로 한번 나눠볼까요? 5, 9, 45, 5, 1은 5, 5, 20, 3로 나눠지죠? 3, 3, 9, 3, 4, 12. 더 이상 안 나눠져. 이런 경우 우리는 얘를 서로서의 관계에 있다라고 했죠. 서로서의 관계는 약수가 공약수가 1 말고는 없는 두 수의 관계.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최대 공약수를 찾는 거니까 3호 뭐예요? 15를 찾았네요. 그죠? 15를 찾았어요.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뭐예요? 15죠. 그죠? 네. 15입니다. 나머지를 10을 만들고 1을 만들 수 있는 최대 공약수 15를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5번 문제인데요. 5번 문제 농도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렇죠? 7.5% 소금을 400g에 물을 얼마인가를 넣었대요. 그랬더니 농도가 6%로 조절이 되었어요. 농도가 더 아래로 떨어졌죠? 네, 덜 짜졌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맹물을 넣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구할지 생각해 볼까요?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농도라고 하는 거는 전체 소금물 양, 전체 소금물 양 중에서 그 중에 소금이 얼마 들었나? 그 중에 거기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이렇게 해서 뭘 구해요? 비율을 구하죠. 농도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여기다 뭘 곱해요? 100을 곱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농도가 나온단 말이죠. 맞죠? 음. 그래서 이 식을 또 변형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보통 농도 나오는 문제는 이 소금의 양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식을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금의 양을 우리는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 정리를 해봤을 그럼 어떻게 돼? 일단 농도를 100으로 나누겠죠. 그지? 곱하기 100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전체 소금물의 양을 곱해주면 되죠. 전체 소금물의 양이 기준량이 되는 거지. 그치? 음, 이렇게 하면 소금 덩어리가 나와요.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그때그때 잘 활용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뭘로 해볼까요? 둘 다 가능하니까 둘 다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7.5% 소금을 400g에 녹아있는 소금은 얼마인지 소금 한번 찾아볼게요. 녹아있는 소금의 양 어떻게 찾아요?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니까 100분의 뭐겠어? 7.5. 그지? 곱하기 뭐? 400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 나온다고. 소금이 얼마인지, 지금 얼마나 소금이 녹아 있는지 나온다고. 그치? 그러면 7.5 곱하기 4네요. 소금은 그럼 얼마 들어있어요? 소금은 30g이 지금 녹아있다라는 거 우리 금방 알았네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에 전체 소금물이 400인데 거기에 뭘 넣었대요? 맹물을 넣었어, 맹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물. 물은 몇 퍼센트예요? 물은 농도가 0%입니다. 솜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 맹물. 그치? 그 다음에 소금 덩어리 있죠, 소금. 물에 들어가는 소금. 얘는 100%예요. 100% 소금. 얘는 물은 0% 소금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얼마를 넣는지 몰라서 Xg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전체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 원래 400이었는데 거기에 X만큼이 추가됐어. 맹물이. 그러면 소금은 안 들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안에 소금이 얼마 들었다고 계산해놨어, 우리? 30 들었다고 계산해놨지. 그리고 곱하기 100을 했더니 그 결과가 뭐 나왔대요? 6 나왔대요. 6%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더 변형해 쓸 수 있을까요? 양변을 100으로 나눠가지고요.
얘를 400 더하기 x는 x분의 30은 100분의 6 이렇게 세도 되겠네요. 맞죠? 네.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도 해결이 되는 문제야. 5배가 됐네? 분수가 크기가 똑같으려면 어때요?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수로 나눠줘야지 크기가 같아지지. 그렇다면 얘가 5배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5배가 되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 5배니까. 500이 되면 되겠다. 그치? 500이 되면 되겠어. 400 더하기 x가 500이 되면 되겠어. 그럼 x는 뭐야? x는 100이지. 100g이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도 100g이 나왔고, 자, 물이 얼마 섞였는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식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소금으로 한번 해볼까요? 소금량. 소금이 어떻게 변했나? 아이고, 소금이 어떻게 변했나? 소금량으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처음에 소금이 어떻게 변했나? 농도는 이 소금량의 변화를 따라서 식을 만들면 되게 잘 풀리거든요, 문제들이. 7.5% 소금물 400g이 있었대요. 그럼 소금은 어떻게 해요? 100분의 7.5. 100분의 7.5니까, 소수점 하나 떼려고 10배씩 하면 1000분의 75가 되겠다. 그지? 그럼 곱하기 뭐? 400.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지금 소금이 나오겠죠. 소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뭘 탔대요? 물을 넣었대요. 물은 어떻게? 100분의 0이지. 곱하기 뭐? X그램. 그 결과가 뭐래? 100분의 6 곱하기 400의 X를 더한 거. 그러면은 이건 다 소금으로 지금 식을 만든 거야. 그지? 원래 처음에 있던 소금 이만큼. 두 번째 물을 넣었는데 물에는 지금 0%예요. 소금이 하나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이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거는 빼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생략해.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 바로 마지막에 생긴 혼합물에 들어있는 소금과 어때야 돼요? 같아야지. 그치? 음. 그래서 이 맥물이 0%라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안 하고 지워버리고 바로 계산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워버린다. 맹물에는 소금이 안 들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도 똑같은 게 나오나요? 똑같은 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일단은 여기가 지금 1000분의 75라고 해서 1000배를 한번 곱해본다면 좋겠네요. 1000배를 한번 곱해볼까요? 실은 선생님은 여기에 1000배를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으라고 7.5를 75로 만들었지만 여기에 소수점 그대로 하고 여기에 이렇게 1 지워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양쪽 약분부터 하지 말고요. 식을 한번 바라봐요. 약분부터 하지 말고. 분모가 있어서 분수 형태 100분의 6, 100분의 7.5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이럴 때 어때요? 양쪽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쪽에 100을 곱해버리는 거야. 이쪽에도 100을 곱하고요. 100을 곱하는 이유는 뭐야? 분모 없애려고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다도 어떻게 해요? 이쪽에다도 100을 곱할 거예요. 식 전체에다 100을 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둘은 똑같을 거다. 왜냐하면 양쪽이 같은 수만큼을 곱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거 약분돼서 사라지고 이렇게. 그럼 남는 게 뭐야? 7.5 곱하기 400이 남았지 여기. 여기는 분배하면 6 곱하기 400 더하기 6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400이 6번, 400이 7.5번. 그러면 400이 양쪽에서 400이 6개씩 덜어내고 나면 400이 1.5만큼 남겠다. 그치? 이게 6 곱하기 x랑 같아야 되는데. 맞죠? 1.5 곱하기 4는 얼마지? 1.5? 1.5 생각하지 말고 15 곱하기 4는 얼마지? 60이지. 60에 0 두 개를 딱 붙여서 계산을 했는데
거기에 소수점이 하나 땅 있으니까 하나 땅, 그쵸? 하나 가서 땅 지어주면 600이네요. 그쵸? 그러면 600 나누기 뭐 하면 돼? 6을 하면 x가 나온다. 맞지? x는 600 나누기 6이다. 그래서 얼마다? 100이다. 100g에 맹물을 넣었군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음. 선생님이 굳이 두 번째 걸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보통 농도 문제가 조금 활용을 하면 처음에 있었던 이런 형태의 문제보다는 지금 나중에 나오는 이런 형태의 문제 풀이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방법도 한번 알려줘 봤습니다. 자, 농도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쵸? 네. 농도 문제 풀이하는 방법은 아마 2단계에서도 또 선생님이 많이 다뤄놨어요. 2단계, 9호, 8호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